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금일 시황입니다. 코스피가 1% 정도 빠졌고요. 코스닥 2% 하락했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특히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한 2,100억 정도 매도했고요. 기관도 코스닥에서 1,700억 매도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양매도 규모가 커서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. 최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8,000톤 정도 중국에서 이렇게 통관됐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요. 이것도 근데 이 중에 한 10,000톤 정도가 자동차용이고 나머지 한 8,000톤, 9,000톤은 산업용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비료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겠죠. 자동차용 한 10,000톤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두세 달 정도, 짧게는 2개월,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10,000톤 물량이 들어오는데 시차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300톤은 18일 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18일도 늦죠. 일주일이나 남았죠. 8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300톤도 좀 애매하고, 그 외에 이제 한 10,000톤 정도가 다 통관에 들어오는데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.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지금 요소수 양이 없어서 이 대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내일도 추가적으로 어디서 가져오고, 이번에도 호주에서 한 20,000톤 가져오고, 베트남에서 또 가져오는 게,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요소가 근데 자동차용인지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일단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유소마다 이렇게 요소수 사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빼곡하고요. 예전에 마스크 대란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생필품 사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관계없이 저희 시장은 그렇게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. 그래도 이 요소수나 이쪽 공급망 차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섹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텐데, 그 중에서도 오늘 게임만 좀 살아남고 나머지 NFT, 메타버스도 오늘 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. 2차전지도 오늘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게임 섹터 정도만 살아남았다.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소수나 이렇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좀 살아남을 만한 섹터가 게임, NFT, 메타버스,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, 드라마 제작, 그 다음에 엔터, 이런 주들이 아닐까. 아무래도 이렇게 물류가 필요 없는 업종들이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선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상승이 86종목밖에 없고요. 하락이 800종목이 나왔습니다. 거의 보합까지 다 합쳐도 한 100종목 정도, 800종목, 8대1 정도 되니까 이게 그 웬만한 종목은 다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YG 플러스가 한 6%, 삼성출판사가 11%, 대원화성하고 카프로가 10%, 7%대, 주엔테크가 8%. 보면은 이렇게 대원화성, 카프로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나 이렇게 인적 자산 정도밖에 안 되죠. 이게는 거의 오른 종목도 보면 의약품이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좀 약간 반등 나온 것 같고요.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조금 오르면서 1.9% 올랐습니다.
코스닥도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코스닥도 보면은 상승 200 종목에 하락 1200 종목, 업종도 거의 다 빠졌고요. 유통, 뭐 기계 장비 의미 없고요. 거의 오늘도 뭐 일부 이렇게 세미시스코는 거의 작전주고요. 버킷 스튜디오하고 뭐 쇼박스 이런 종목들은 오징어 게임 2탄을 뭐 제작한다고 뭐 확정됐다고 이렇게 올랐습니다. 디어유오는 상장했을 때 거의 따상 근처까지 올랐네요. 27%까지 올랐고, 바른손이 상한 것 같고요. DMT는 뭐 잘 모르는 종목이겠습니다. 거의 전 종목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업종 분류도 거의 한 2, 3%씩 빠졌으니까 이게 종목별로 보면은 거의 한 5에서 한 7% 이상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희 시장이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, 계속해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산업 형태가 이렇게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. 구조 자체가. 저희 나라는 대부분 다 제조업 기반이고, 이렇게 뭐 중화공업이나 이렇게 큰 뭐 기계 장비, 그리고 뭐 반도체도 거의 제조업이죠. 제조업 기반의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뭐 요소수나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데 좀 제한이 많이 걸리는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저희가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한 20%에서 한 30% 정도 수준이 돼 있으니까 이 물량이 줄어들 거고, 그 중국에서 원자재가 이렇게 공급이 차질이 되면은 아예 제품 자체 생산도 안 되는, 그리고 이번처럼 요소수 같은 뭐 이런 작은 이슈에도 크게 흔들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한 40% 정도가 서비스업이죠. 이 서비스에는 음식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인터넷 기업 위주입니다. 그리고 지적 재산을 이용한 기업들,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비스업으로 잡혀 있죠.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데 제한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 게 훨씬 더 많죠.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동성이 풀렸어도 환율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빠지거나 올라갑니다.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. 지금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시장이 보면 중국하고 저희 나라, 한국하고 대만, 이 세 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제조 기반이고 중국 영향권에 좀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다. 그래서 중국이 흔들리면은 같이 흔들리는 나라들입니다. 대만하고 한국은. 이 외에 신흥국들은 그래도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신흥국의 자금을 빠져나갈 때도 가장 1순위로 빠져나가는 나라가 중국, 한국, 대만입니다.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이 철수해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가장 큰 데미지를 받고 있는 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거기다 저희 나라는 지금 또 요소수까지 이렇게 겹쳐서 조금 더 타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보면 지수는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이때 이렇게 빠지거나 이때 빠지는 것처럼 하루에 뭐 한 2, 3%씩 이렇게 급락은 나오지 않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서금서금 내려가는 모양입니다. 이게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큰 이렇게 하락 채널이 아니라 이 작은 하락 채널에 갇혀 있는 느낌,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좁아져 있는 느낌입니다.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고, 그 강한 반등은 아무래도 이 요소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은
짧게는 한 1개월 정도. 뭐 특별하게 이번에 뭐 베트남에 수입하는 그 요소를 뭐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. 그래도 뭐 생산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1, 2주 정도. 최소한 1, 2주고 뭐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이렇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결국은 지수는 뭐 크게 많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,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이나 뭐 등락 심한 이런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. 뭐 대선 정책주도 뭐 거기 포함되겠지만, 이게 물류 대란이 오게 되면은 대선 정책주도 아무 소용이 없죠. 아무리 뭐 건물을 뭐 많이 짓고 싶어도 트럭들이 못 움직이면은 될 수 없는 것처럼, 뭐 페인트나 뭐 건자재, 뭐 건설 이런 쪽들은 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철강도 마찬가지죠. 시멘트를 만드는데도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철강도 아마 비슷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화학업 정도도 요소수가 다 필요할 거고, 산업용 요소수가. 그래서 웬만한 뭐 제품 만드는데, 그리고 물류에 이렇게 요소수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물류와 관계없는 업종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보면은 게임, 뭐 NFT, 메타버스, 그리고 엔터,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들,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제작사들, 이런 쪽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. 뭐 교육도 뭐 나쁘지 않겠죠. 교육도 아무래도 온라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,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원격 의료 이런 쪽도 괜찮겠죠. 그리고 바이오도 뭐 크게 물류와 관계 없으니까 바이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이렇게 제조업 종목들에 비교하면 있는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.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. 특히 롱투 코리아가 오늘 24%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를 이렇게 찍고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, 요럴 때 5,000원 아래에 있을 때, 요럴 때 이렇게 두 번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, 게임주들이 급등할 때 이렇게 못 올라간 종목이 나중에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는데,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갔습니다. 지금은 이제 또 접근하기엔 좀 무서운 가격대까지 왔죠. 그러면 이제 게임주 중에 못 올라간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. 컴투스도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너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이것도 안 되겠고, 게임비도 뭐 계속 가네요. 게임비도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좀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. 지금 이제 게임주 중에 좀 못 간 종목들은 카카오 게임이죠. 오늘 좀 7% 하락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또 반등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하고 NC소프트는 이렇게 신작 발표하고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결국 또 60만 초반까지 내려왔네요. NC소프트도 자체 이렇게 현금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종목이고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죠. 이게 뭐 NFT 붙여서 이렇게 플레이 투 온으로 뭐 바뀌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체 그 아이돌 이렇게 컨텐츠들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 놨죠. 그 뭐 하이브에 있는 그 채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거기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 참여를 같이 했죠. CJ ENM도 같이 참여했고, 그래서 그런 쪽도 이렇게 나중에 뭐 부각되고 하면은 NC소프트도 이렇게 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. 다른 게임주들 다 갈 때 이렇게 못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면은 나중에는 빛을 발할 종목이다. NC소프트, 카카오게임즈도 분할로 매수. 뮤투어는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했다가 이렇게 밀렸거든요. 이 종목도 하지만 지금 끝난 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 NFT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쇼트 카지노에서 이렇게 수익도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좀 빠졌을 때 좀 조정받을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. W게임즈도 아직까지 출발 못한 종목이죠. 게임즈 중에 수익성으로 따지면은 W게임즈가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. W게임즈입니다. 그래서 게임즈 중에 좀 못 간 종목이라고 보면은 미투온, W게임즈, 카카오게임, NC소프트 요 정도만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게임빌이나 컴투스 뭐 위메이드 있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좀 조정 받으면 그때 다시 또 보더라도 지금은 이런 종목 위주로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원전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. 오늘 좀 빠지긴 했죠. 한 2% 도산중공 조정 받았는데요. 이 정도 조정으로 이렇게 이쪽 원전 관련 테마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. 우지는 한 6% 빠졌는데요. 그래도 아직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한전산업 한 7% 빠졌고 한전기술은 아직도 1% 상승으로 제일 잘 버티는 역시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. 한전기술이 이렇게 끝까지 잘 버티는 게 한국형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소형 원전으로 갔을 때 가장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한전기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일진파워도 오늘 한 10%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. 한 요 정도 선에서는 다시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. 18,000원 초반대까지는 지지 받을 테니까 조금 더 빠지면은 뭐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우리 기술은 원전주들 중에 가장 못 갔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든지 분할로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도 좀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을 좀 가져서 좀 매수해 놓으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덜 올라간 한컴 MDS, 하이비전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도 관련되어 있고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고 한컴 MDS도 마찬가지죠.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 포함되어 있는 종목 하이비전도 괜찮아 보입니다. 맥스트도 조정 받고 나니까 또 괜찮은 위치까지 내려왔네요. 이 정도면 또 괜찮은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알체라도 여전히 뭐 매수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직하고 이 위직 스튜디오는 끝까지 이렇게 조정 없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. 덱스트도 오늘 또 올라서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. 이런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르는 종목이 분할로 매수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면서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맥스트, 알체라, 하이비전 시스템, 한컴 MDS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. 엔터 주주들은 오늘 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하이브가 한 1% 빠졌고요. SM이 오늘 DOU 상장 이렇게 뭐 제로 소멸 같은 느낌으로 한 5% 빠졌는데요. 다시 좀 담아 볼 만한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엔터주들이 이렇게 NFT 연관, 메타버스도 연관되어 있고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엔터 기업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존에는 뭐 콘서트나 음반 판매에 이렇게 의존하던 수익을 NFT나 메타버스 관련 수익으로 창출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그렇고
그 다음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SM이 좋아 보입니다. SM이 좋아 보이고 뭐 JYP나 YG엔터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들도 뭐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 게 괜찮다. JYP, YG엔터, SM 이렇게. 지금 그래서 거의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이런 장에서는 최대한 본인 계좌에 있는 포트를 다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요소수 뭐 이런 공급망 차질 관련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으로만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단기 대응 위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뭐 큰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가는 거의 뭐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는 장입니다. 물론 지금 이렇게 포트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다 팔고 떠나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반등시마다 조금씩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매매를 굳이 하겠다고 하면은 요런 쪽에 좀 자유로운 쪽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좀 매매가 안 되고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도움되는 시장입니다.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안 좋은 시장입니다. 지금 거래량도 최근에 이렇게 되게 적은 데다가 시장에 자금은 없는데 계속 IPO로 새로운 종목들이 막 들어오죠. 카카오페이도 들어오고 DOU도 들어오고 이렇게 큰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그 돈이 없는데 그쪽으로 또 다 빨려가면서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최근엔 또 비트코인도 급등하면서 그쪽 코인 시장으로도 많은 자본이 나갔죠.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차별화가 많이 되면서 미국 좀 해외 시장으로도 많은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. 그래서 국내 시장의 개인 자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. 작년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던 개인들은 없어졌다.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해서 같이 사주던 개인들도 없어졌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조심조심 안 다치게끔 플레이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,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 왔을 때 시장에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